여러분 안녕하세요. 딴입니다. 이번 시간부터요. 제가 태국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뭐 오랫동안 태국에서 산 것도 아니고 남보다 뭐 탁월한 지식이 있거나 뭐 이쪽을 연구했던 공부했던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살았던 경험들,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들을 이야기해 볼까 하고요. 또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지극히 저만의 생각이죠. 다른 분들 또 생각이 다른 분들은 뭐 제가 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그건 본인들의 생각과 저라는 사람의 생각 차이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는 말아 주시고요. 다만 이제 지극히 현실적인 걸 왜곡할 때 사실을 좀 틀리게 얘기할 때 예를 들어 버스비가 100원인데 제가 막 50원 또는 200원 막 터무니없이 잘못 이야기할 때는 뭐 언제든지 지적을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개인 견해는 그저 개인 간의 생각일 뿐이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나라의 사람을 가지고 제가 뭐 태국 여자의 특징이다, 특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죠. 뭐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짐승도 아니고 특징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틀린 것 같고요. 그냥 조금 좋게 태국 사람들의 성격은 이렇다 이런 정도로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태국 여성의 성격은 어떤가를 제가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태국 여성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착하다, 순하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와이프를 비롯해가지고 와이프 친구들, 주변에 있는 여성들을 봤을 때 많이 친절한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도 한번 인사를 하고 얼굴을 트이면은 그다음부터는 항상 손을 모아 이제 인사를 하는데 한 번도 찡그리면서 뭐 사우디카 이렇게 말하는 여성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대부분들이 항상 웃어주고 또 태국도 점점점 이제 이웃 간의 소통이 사실은 이제 좀 없어지고 있거든요. 옆집 이사 와도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대부분들 한번 인사를 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요. 대부분들 그 다음부터는 서로 볼 때마다 웃어주고 항상 이렇게 밝게 인사를 하는 게 보통인 것 같아요. 또 태국 사람들이 좀 환하고 마음이 좀 순하고요 착하다 이렇게 맞는 거는 맞는 말 같습니다. 아주 예전이죠. 한 10년 전쯤에요. 지금처럼 뭐 라인이나 페이스북이 크게 유행하지 못했을 때요. 그때 보면은 개인 간에 이제 전화들이 많았고요. 그때도 이제 핸드폰을 많이 갖고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태국 여행을 와가지고 뭐 살면서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면서 뭐 어떤 정보가 필요하거나 누구한테 남한테 뭘 물어볼 때 이렇게 대화를 몇 마디 하다가 전화번호 좀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태국 여성들이 이제 쉽게 전화번호를 줬어요. 한국 같으면은 전화번호 좀 줄 수 있냐 그러면은 싫어요. 왜요? 좀 아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태국 여성들한테 전화번호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주셨습니다. 거절하는 경우는 솔직히 잘 없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순한 거죠. 마음이 이제 착하고요. 그걸로 무슨 나쁜 짓을 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요즘은 전화번호 좀 주세요. 태국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요. 안 줍니다. 아주 이상한 거죠. 태국도 이제 발전이 많이 됐고 무엇보다 이제 라인이라든가 페북 뭐 메신저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굳이 전화번호를 줄 이유가 없죠. 전화번호는 쉽게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라인을 주면은 누가 이제 대화를 하다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뭐 차단을 시켜버리면 되니까 요새는 이제 라인 아이디는 쉽게 줍니다. 그래도 뭐 한국도 뭐 카톡 아이디 좀 주세요. 잘 안 주죠. 귀찮게 하고 좀 뭐 채팅을 하고 싶어요. 그래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뭐 태국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아이디 정도는 잘 주는 것 같아요. 하여간에 제가 보기에는 좀 선하고 순하고 착하고 조금 순수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순수하다. 조금 더 사람들이 순수하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은 이제 짜증을 내고 항상 전투적인 여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살던 집이 있었거든요. 득태우라고 이제 동네에 있는 이런 3층, 4층짜리 집입니다. 길가에 있는 집이고요. 1층에는 상가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 주택만 있는 집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집 주인이 저희 집 옆에다가 이제 아파트먼트 사람들한테 이제 월세를 받고 같이 세를 주는 주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계약하러 가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죠.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이제 아줌마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모든 일을 아줌마가 우선입니다. 어느 날 제가 주차장에서 엔진을 조금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때 엔진 오일이 약간 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손재주가 조금 있다 보니까 엔진 가스켓을 제가 열었습니다. 엔진 헤드를 열고 가스켓만 바꿔 끼면은 아주 쉬운 작업이거든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쉬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때 마침 그 아줌마가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저보고 막 화를 냅니다. 여기서 왜 차를 만지느냐, 빨리 빼라, 이제 이런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빨리 하고 치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빨리 이제 덮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볼트만 해도 한 20여 개가 뭐 넘거든요. 엔진의 볼트가요. 그래서 다시 조이는 데만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5분 이상이 걸렸는데 조금 이따 또 오시는 거예요. 아니 빼란 말을 못 알아듣냐, 저보고 막 또 화를 내세요. 알았다고, 내가 지금 빼려고 그러는데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못 움직이니까 바로바로 하겠다라고 했더니 아줌마가 빨리 레카차를 부르랍니다. 콜을 해가지고 레카차를 갖고 와가지고 끌고 나가랍니다. 무조건 나가라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도 뭐 방법이 없죠. 알았다고 하면서 저는 이제 최대한 일을 빨리빨리 마치고 차를 일단 밖으로 빼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요. 왜 당신 남편은 여기서 차를 만지느냐, 나가라고 했는데 왜 못 알아듣고 나가지도 못하냐, 그러면서 이제 좀 불편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니네 남편 사업하러 태국에 왔다면서 영어도 못하냐, 내가 나가라고 영어로 얘기했는데 뭐 10분이 넘도록 뭐 안 나가고 있다, 그렇게 영어도 못 알아듣냐, 뭐 이런 식으로 저를 막 뭐라 그러면서요. 자기 아들이 뭐 영어를 잘하는 대학생이랍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시켜서 나보고 나가라고 또 2번 경고까지 했는데 왜 그렇게 못 알아듣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당신 나 아냐, 학생 나 알아? 그랬더니 모른답니다. 대화해본 적이 있어? 그랬더니 그것도 없답니다. 그런데 왜 당신 엄마는 나보고 뭐 당신이 와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영어도 못하고 나가지도 않고 이런다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항변을 한 적도 있었죠. 물론 이제 그 뒤로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요. 월세 다 채우지도 않고 그냥 집을 나왔습니다. 1년도 못 채우고요. 이사를 나갔고요. 이사를 나갈 때도 참 황당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망해서 나가냐, 사업한다더니 니네 비즈니스 망해서 나가는 거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집사람도 너무 기분이 안 좋고 무슨 소리예요? 우리 사업 잘 돼가지고 집 새로 사가지고 좋은 회사로 이사 갑니다. 이렇게 화를 내고 나왔답니다. 이렇게 태국 사람들 중에는 조금 불친절하고 퉁명스러운 아줌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사람 간의, 지극히 사람 간의 이야기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렇게 불친절한 사람은 어느 세상에나 다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태국 사람들이 조금 순하고 좀 순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지, 모든 여성들이 길에서 만났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웃어주거나 뭐 다 친절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많은 분들이 관광지에서만 여성들을 주로 보잖아요. 대부분 여행 와가지고 관광지만 다니지 일반 로컬 깊숙한 동네로 들어갈 이유가 없죠. 깊숙한 마을에 들어가면 뭐 개도 물리고 위험도 하고요.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 볼 것도 없는 그런 동네를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관광지에서 항상 웃어줘야 사람들이 물건도 사고 투어를 많이 할 테니까요. 이제 그런 사람들만 보고 선입견에 무조건 착하다, 잘 웃는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 웃고요. 친절한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 얘기는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태국 여성들을 말할 때요, 생활력이 강하다라고 말하죠. 맞는 것도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맞습니다. 저희 장모님이라든가 이모들 보면요, 악착같이 살려고 열심히 합니다. 다만 이제 사회적 수준이라든가요, 경제적 수준이 한국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만 일을 해서 큰 돈을 벌 수는 없죠. 그래도 아무튼 뭐 아주 열심히 하고요.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요. 반대로 봤을 때 저는 납장 기사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납장들은 보통 거의 다 9%는 남자들이 할 겁니다. 다 남자들이 납장, 오토바이 택시를 하는데요. 오토바이 택시 기사들을 보면은 열심히 일하고 정말 사업 먹고 사는 전선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저희 처남도 납장을 했었거든요. 오토바이 기사를 했었는데 별로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공장이라든가 회사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꾸준히 월급 받고 1년, 2년 이렇게 오래되면 근속 기간이 길어지면 급여도 오르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좀 쉽게 집에서 뭐 어쩔 때는 늦게 일어나고 안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뭐 대충 1시간 일하고 들어와서 또 쉬고 자고, 저녁에 끝나고 싶으면 마음대로 끝나고 가고 싶으면 또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고, 오토바이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저녁에는 뭐 술이나 먹고 당구도 치고 이렇게 좀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다가 뭐 졸리다 그러면 가서 아무데나 누워서 자고, 저는 그런 모습들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소속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서 급여를 받고 이렇게 일하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 생각에 저만 이런 게 아니고요. 집사람도 그렇고 태국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납장 기사가 모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납장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차라리 가서 어디 소속이 돼가지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이런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여자가 생활력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약하다기보다는 돈을 좀 회피 쓰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을 보면요. 도박에도 손을 대고 노름에도 손을 대가지고요. 흥청망청 쓰고 그리고 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저금을 많이 못 하는데요. 버는 것 대비 소비를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이것도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세상에 뭐 저금만 열심히 하고 악착같이 사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즐기고 살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태국 여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월급을 받고 자기 소득이 뭐 발생을 해도 뭐 전액 다 꾸준히 열심히 저금한다 이렇게 악착같이 이렇게 살 필요보다는 뭐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금을 많이 해야 돼. 하나도 쓰지 말자. 이런 사회는 아니죠. 이제는요. 태국도 마찬가지로 누릴 거 누리고 TV에서 보던 것처럼 영화에서처럼 어떤 문화생활, 여가생활, 차를 타고 좀 어디 좀 돌아다니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좀 저금을 좀 덜 하는 경향이 있고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쓰는 여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생활력이 강한 거는 맞다. 뭐 착한 것도 맞다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죠. 자, 이번 편에서는요. 태국 여성들의 일반적인 성격,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순수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요. 또는 뭐 불친절한 사람도 있다는 거 이런 얘기를 조금 드렸고요. 그리고 또 태국 여성들의 생활력 어떻게 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말씀드려 봤고요. 또 반면에 그렇지 못한 남성들도 있는 것도 같고요. 물론 뭐 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세상은 다 뭐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 저하고 완전히 이제 좀 시야가 다른 분들도 계시죠. 항상 사람들에 대해 평가를 하거나 어떤 의견을 게시하면은 좀 다른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서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라는 사람이 느꼈던 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니까요. 뭐 마음에 드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뭐 다음 편도 좀 봐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좀 너무 터무니없고 틀리고 태국에 살아도 잘못 보고 있다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뭐 보지 마셔야겠죠. 네, 그런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자, 그럼 다음 편에요.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